이 69쪽에요. 거의 가기 전에 자 페이지 69쪽 한번 펴보세요. 자 여기 이제 거기 위에 그 기출 문제 하나 있죠. 보험 목적의 양도 위에. 자 피보험 이익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는 자 5회 때 나왔던 문제죠. 옳지 않는 거 X표 하시고. 자 1번 우리 상법은 손해보험뿐만이 아니라 인보험에서도 피보험 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까? 자 인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 머리에다가 10억짜리, 어떤 사람은 20억짜리 써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물건은 다 시가가 있기 때문에, 시장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험 가액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안 정해져?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가액이 있지만 인보험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이제 보험료란다. 보험금이 많잖아요. 뭐 20억, 30억, 뭐 50억 이렇게 막 주잖아요. 손해보험도 그렇게 클 수가 없죠. 웬만해서는. 그렇죠? 그럼 1번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래서 1번이 답인가요? 2번은 상법은 피보험 이익을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도 표현하며 보험의 목적과는 다르다. 그렇죠. 보험의 목적은 객체 대상이고 보험 계약의 목적은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으니 목적이 이루고자 하는 계약을 해서 내가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보험자는 뭘 얻는 거고 보험금을 얻는 거고 보험금 받는 거니까 보험자는 뭘 얻는 거고 보험료를 얻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르다 맞는 거고. 자 밀수선이 압류되어 입은 경제적 손해. 자 밀수선 소유자 입장에서 손해 났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적법이요 불법이요. 그러니까 피보험료익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요건 충족이 안 되랬잖아요. 요건이 충족 4개가 충족이 돼야 피보험료익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 번째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 뭐냐면 이게 초과보험인지 전부보험인지 일부보험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랬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그다음에 자 보험 목적의 양도 이걸 보겠습니다. 자 갑 A가 나오고 갑에 자, 건물이 나와요. 지금 이 건물이 시장 가격이 시가가 10억이라고 전제를 해봅시다. 지금 갑은 피보험자죠. A는 보험자고요. 살다 보면 자 건물 소유자는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어째 건물을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분하는 우리는 매도, 양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뭐 했어요? 양도했다고. 누구한테? 자 을에게. 그래서 자 이 사람을 뭘 주고 건물 대금을 주고 이 건물을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양도에서는요 등기까지 해야 이 사람이 이제 피보험자 지위가 되는 거예요. 뭐까지 해야요? 등기. 그래서 둘이 매매 계약하고 대금 다 줬어도 등기 안 하면 을은 소유자 키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갑은 종전 소유자, 현재는 을이 소유자예요. 등기까지 해야 이 사람이 피보험자 지위를 승계를 하는 거예요. 등기 안 하면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잔존물하고 잔존물 틀린 게 뭐냐면 잔존물 대인은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 절차 안 밟아도 되지만 이건 꼭 밟아야 돼요. 그러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갑은 계속 뭘 냈어요? 보험료를 계속 지급했잖아요. 그럼 사고는 아직 안 났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건물을 지금 팔아버렸어요. 양도를 해버렸다. 을한테. 그리고 을 앞으로 등기까지 했다고. 그러면 이 경우
갑의 피보험자 지위는 뭐하고? 상실하고. 을은 뭐 하는 거예요? 취득. 그러니까 자, 피보험자 지위를 승계한 걸로 하는 걸 취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승계한 걸로 본다, 추정한다. 추정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본다 해가지고도 나온 적이 있어요. 추정된다. 그러니까 갑이나 을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보험기간이 나오고 보험계약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하고 이 기간까지 갑의 피보험자 지위가 을한테 딱 넘어가는 거예요. 뭔 말이 없으면. 근데 만약에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뭐 해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 승계에 대해서 뭐 해버리면 이의 제기를 해버리면 이 추정은 그대로 있어요? 깨져버려요? 깨져버려요. 그래서 자, 보험계약법에서는요, 서로 이의제기를 안 하면 승계한 걸로 봐요. 승계하는 거 본다 하고 뭐 한다고요? 추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의제기를 하면 뭐 한다? 깨져버린다. 그렇게 먼저 가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지금 양도인 양수인이잖아요. 그러면 또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자, A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가 갑이 되는 거하고 을이 되는 거하고 A 입장에서는 똑같다, 틀릴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양도인도 얘한테 양도했다고 통지해 줘야 되고요. 누구도요? 양수인도, 그러니까 또는요. 갑 또는 을은 통지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갑만 통지할 수 있다 하면 맞는지면 틀린지면 틀린지면 둘 중에 하나가 통지를 해 줘야 돼요. 통지해 주면 A는 이제 심사 들어갈 거 아니라고. 성향 분석 들어갑니다. 갑하고 을하고. 성향 분석을 해보니 이 사람은 어떤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허술해. 그럼 보험사고 날 확률이 높아, 낮아? 그러면 A가 가만히 있을까? 사고 위험이 높아졌는데 그럼 뭐예요? A는 을한테 해지 안 해 바로. 뭐해요? 위험이 더 커졌으니 보험료를 증여한다고. 근데 얘가 노해. 그러면 해지. 근데 반대로 얘는 상당히 관리를 못했는데 얘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한 사람. 또 출신이 그 관리자 출신이고. 그럼 사고 날 확률이 높아, 낮아? 그러면 A는 뭔 말을 가만히 있어버릴까? 말한다, 한 말도 안 한다. 아무 말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자는 불리하면 뭐하고? 불리한 말 안 하고 자기한테 유리하면 통지해서 보험료를 증액하고. 그렇죠? 이게 전부예요. 이게 보험 목적 양도다고. 그래서 자, 한 장을 남기면 자, 보험 가액이 나왔고요. 그래서 71쪽에 보면 다 이제 설명했고 71쪽에 보면 그 비교 나와 있죠. 관계. 보험 금액하고 보험 가액 관계 나와 있죠. 맨 아래에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아래 비교해서 같으면 무슨 보험? 전부보험. 틀리면 보험 가액이 더 크면 무슨 보험? 일부보험. 보험 금액이 더 커버리면 초과보험. 근데 보험 계약이 여러 개요. 그럼 무슨 보험? 중복보험.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를 이제 우리 보험 가액이라고 볼게요. 보험 가액이 10억이에요. 이 10억이면 갑하고 A하고 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거 아니라고. 둘이 갑하고 A하고. 그럼 가입은 생략해버리고 보험 금액을 결정할 거 아니라고. 그럼 보험 금액은 보험 가액을 토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면 10억이면 여기 보험 금액을 10억으로 하든지 아니면 10억보다 이하로 하든지. 그럼 통상적으로는 좀 이하로 해요. 실제 실무에서는 거의 9억 아니면 얼마? 8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험 가액을 우리는 최고 한도로 해요. 법률상 최고 한도, 계약상 최고 한도. 여기는 법률상 최고 한도.
법률상 최고한. 이게 법에서 최고로 높다 이 말이죠. 얼마가요? 이 10억이 보험가액. 그러면 여기 왜냐하면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 금지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여기 보험 금액이 10억을 초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10억 이하가 되겠죠. 이하가 되니까 10억이 될 수도 있고 9억이 될 수도 있고 8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갑하고 A하고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무슨 금액이에요? 보험 금액. 보험 금액은 계약상 최고한도, 법률상 최고한도. 여기는 법률상이에요. 계약상 최고한도. 계약상 최고한도. 계약상 최고.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실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A는 뭘 지급하는 거예요? 보험금. 보험금 지급할 때 이게 손해 난 만큼만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9억이었어. 그러면 실제 손해는 7억이 나왔다고. 그럼 보험금 얼마 주는 거예요? 7억을 주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보면 뭐가 제일 크고 보험 가액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험 금액. 그 다음에 뭐예요? 보험금. 실무에서는 이렇게 가요. 거의. 그래서 보험 가액은 법률상 최고한도. 보험 금액은 계약상 최고한도. 보험금은 실제 받는 돈. 이해 되셨습니까?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 갈게요. 그러면 다시 지저분하니까 A로 하고 갑에 건물로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가액이 10억이에요. 근데 자 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금액을 12억으로 했어요. 뭐 하려고요? 보험 많이 받으려고. 그러니까 보험계약 체결할 때 12억이었어요. 그러면 이 보험계약은 유효, 무효? 초과보험이니까. 계약 체결할 때 초과보험이에요. 그러면 유효, 무효? 무효예요, 무효.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건물을 물건이라고 그러잖아요. 물건이니까 뭐 물건은 두 개죠.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특히 부동산은 경기 변동에 의해서 이 건물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도 10억이고 여기도 10억이었어요. 그 문제 생겨 안 생겨요? 정부보험이 문제 안 생기죠. 근데 부동산 경기 변동에 의해서 이 건물 가격이 뚝 떨어졌네. 얼마로 떨어졌냐면 만약에 5억으로 떨어져 버렸어. 왜? 여기에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격이 뚝 떨어져 버렸다고. 그럼 본의 아니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보험금이 커져버렸잖아요. 초과보험이죠. 초과보험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기간 중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면 기간 중에 떨어졌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초과보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무효로 가지는 않고 자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A는 뭘 낮춰달라고 청구할까요? 보험 금액이 크면 무엇이 커요? 지급하는 보험금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떨어졌으니까 낮춰달라고 하려면 이거를 깎아야죠. 그 다음에 자 갑도. 자 갑도요. 자 건물 가격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얼마짜리가? 10억짜리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5억으로. 그러면 보험 금액이 높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험료가 비싸요, 싸요? 비싸죠. 그러니까 뭘 깎아야 보험료가 낮아지는 거예요? 보험 금액을 낮춰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보험료가 낮아진 거예요. A는요. 요거를 낮춰달라고 깎아야 뭐가 낮아지는 거예요? 보험금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갑도 보험 금액을 낮춰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보험자도 낮춰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해서 뭘로 만든다? 일치하는 거 뭐라고? 일치하거나 적은 걸 뭐라고 그래? 전부 보험이나 일부 보험 만드는 거죠. 그럼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기간중인 것은 가액 청구해서 이렇게 맞추는 거고 처음부터 초과된 거는 유효로 무효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초과보험이고, 자, 중복보험은 거기 우리 사례에서 나왔죠. 몇 개로 나왔어요? 사례에서 2개로 나왔죠. 사례대로 할게요. 자, 갑은 A 보험자하고, 자, 갑의 건물인데요. 자, 이 건물이 8억이라고 나왔어요. 8억. 8억짜리 건물이면 그런 대로 뭐 좋지는 않아도 그런 대로, 그쵸? 보통 건물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보험 금액을 얼마짜리 했냐면 4억짜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갑은 또 바로 B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 보험 금액을 자 8억으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험 금액 합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얼마요? 12억. 자, 여기는 얼마예요? 8억. 그러면 이 두 개니까 초과보험이요, 중복보험이요? 중복보험이죠. 그래서 자, 사고가 나서 6억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6억만큼 뭐가 발생했다고요? 갑에게 6억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갑은 보험금 얼마 받아요? 두 개인데?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중복보험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4억 했잖아요. 그 다음에 8억 했잖아요. 그러면 다 조회해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서로 계속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이 알고 있어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요. 보험 계약자는 중복보험이 되면 각 보험자에게 뭐 하라고? 뭐 해주라고? 통지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통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A하고 할 때는 몰랐지만 B하고 하는 순간에 A는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은 6억에 대한 손해나 이것만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은 많이 받으려고 2개 계약을 체결해 봤지만 결론은 얼마만 받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하나든 2개든 6억만 받기 때문에 그럼 보험료가 이중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다 안 한다. 일부러 이게 금지하면서 못하게 지금 막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손해가 6억이 났으니까 이 8억 가지고 6억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또 4억 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책임 지는 거예요?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보험 가지고 무슨 책임?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문에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보상 책임 어떻게 지는 거예요? 보상 책임. 보상 책임 어떻게 지는지. 각자 뭘로 해요? 비율로 가는 거예요. 비율로. 비율로 가는 거예요. 자, 손해 얼마 났습니까? 6억 났죠. 자, 자, 아래. 자, 보험 금액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12억이죠. 두 개 합하니까 4억, 8억. 그 다음에 A 거가 얼마예요? 4억.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얼마? 12억에 4억, 12분의 4니까 3분의 1이죠. 6억에 대한 3분의 1이면 얼마? 자, 3분의 1이니까 얼마? 2억. 그래서 A는요, 2억만 보험금을 내놓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6억 곱하기 12억 분의 이제 누가 와요? B가 오겠죠. B는 얼마예요? 8억. 그럼 약분하면 자 3분의 2죠. 그럼 얼마예요? 6억이란 3분의 2면 그렇죠. 4억이 나오죠. 그래서 B는 4억. 비율에 의해서. A는 얼마? 2억. 그래서 얼마를 받는 거예요? 6억. 결론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안 사람들은 이제
중복보험 체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갑은 지금 이익 봤어? 손해 봤어? 손해 봤잖아요. 보험료만 부지런히 냈잖아요. 그 지문으로 나오면 각자 보험금에서 연대 책임진다. 보상 책임 비율로 한다.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다 각자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갑하고 A하고는 평소에부터 아는 절친이었어. 고향 친구였어. 그러니까 갑이 계산해보는 거죠. 자기는 여기 8억이고 이게 8억만 해도 보상받는데 문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청구권은 빼버려. 포기해본다 이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법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B가 다 6억 준다? 안 준다. 그러면 얼마 준다? B는 얼마 준다고? 비율 책임지니까. 그래 4억만 주고 갑은 2억은 못 받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면. 그래서 다른 보험자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서 지문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해결하면 돼요. 그게 이제 중복보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자 초과보험, 중복보험 다 이제 말로 한 건데 지금 이게 사례로 설명하니까 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일부보험 75쪽을 보는 거예요. 일부보험. 일부보험. 자 일부보험은 허용해요? 금지해요? 허용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근데 어떨 때 일부보험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 보험료를 뭐 하려고? 보험료를 절감하려고. 그래서 자 이 건물이 8억짜리면 8억에 대한 보험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절반만 넣는 거예요. 8억이 얼마? 4억만 원 보험 계약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절반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일부보험 체결하는 경우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의해서. 자, 이 경우는 처음에는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이 일치했어. 전부보험이었다고. 근데 뭐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보험 가격이 전라도 말로 엄청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원래는 자 5억이었어. 요것도 5억이었고 올라가지고 얼마 돼버렸어? 10억이 돼버렸어. 그럼 어느 게 더 커버려요? 보험 가격이 더 커버리죠. 그럼 무슨 보험 돼버린 거예요? 일부보험.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쵸?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일부 보험은 허용하기 때문에 원칙은 보험금 지급할 때 뭘로 주는 거예요? 비율로 주는 거예요. 비율로. 뭘로 준다고요? 비율로. 그러니까 지금 5억짜리가 얼마로 껑충 뛰었어요? 10억으로. 그건 비율로 한다고. 거기 사례에서는 얼마나 나왔어요? 거기가? 보험 가액이 1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1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보험 가액 1억이고 보험 금액이 얼마예요? 7천으로 돼 있죠. 사례에서. 자, 여러분들 편하게 책에 있는 사례 그대로 가지고 설명할게요. 보험 가액이 얼마요? 1억. 보험 금액이 얼마? 7천. 그럼 어디 더 커요? 보험 가액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보험이에요? 일부보험이란 말이에요. 그쵸? 보험 가액 얼마? 1억. 보험 금액 얼마예요? 7천. 그래서 원칙은 비율로 뭘 지급한다?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칙은 비율로 가는 겁니다. 자, 의외로는요. 뭘로 가는 거예요? 실손
보상으로 가요. 실제 손해 난 만큼 주는 거예요. 실손보상. 이 경우는 얘는 뭐 했을 때? 특약을 했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자 여기 봅시다. 1억짜리 보험 가액에서 자 보험 금액 7천을 했는데 자 뭐가 나서 사고가 났죠. 그래서 두 개 나는 거예요. 전손이 난 경우하고 분손이 난 경우 나와 있죠. 전손은 전부가 홀라당 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 주는 거예요? 얼마 주는 거예요? 전손 났으니까 7천 주는 거예요. 7천. 네, 보험금액 최고가 보험금이 7천이니까 여기서 7천 주는 거예요. 사고 났을 때. 전손이 났을 때는. 분손이 났어요. 분손이 났는데 분손이 5천 났다고 5천. 그 비율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비율로 원칙은. 뭘로요? 그러면 자 피해액이 5천 곱하기 1억분의 얼마예요? 7천인가요? 그럼 5천에 0.7이네? 그럼 얼마? 3,500만. 그래서 3,500만 원은 누가 주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해 주고. 그러면 1,500은 누구 몫이요? 비율로 가니까. 1,500만 원 누구 몫이요? 피보험자 몫이겠지. 피보험자 누구요? 갑이겠지. 피보험자 누구예요? 갑 이렇게. 예, 전부를 위한 보험이라면. 이해 되셨는가요? 근데 만약에 자 특약을 했어. 실손보상으로 갔어. 그러면 이거 뭐 얼마를 받는 거예요? 5천 손해 났다면 얼마 받는 거예요? 5천 받는 거예요. 분손에서 5천. 전손이 얼마 받고? 그냥 7천 받는 거예요. 왜? 손해 난 만큼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 보험 나오면 자 원칙은 뭘로 가고? 비율로 가고 예외적으로 뭘로 가고? 실손보상. 또 이거를 뭐 1차 이원보험 이렇게 다른 말로 할 수도 있어요. 1차 이원보험.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일부 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자 76쪽에 보니까 손해액 산정 나와 있죠. 그래서 손해보험은 손해 난 만큼 주기 때문에 얼마 날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자 미리서 정한다. 손해 났을 때 안다. 그래서 미평가다 기평가다. 미평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손해액 산정 나오면 누가 산정하는 거예요? 누가 산정해요? 보험자가 하는 거예요. 보험자가. 누구 비용으로요? 보험자가 하는 거고 보험자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두 개로 가는 거예요. 원칙은 뭔 평가? 미평가. 자, 외에는요. 기평가. 기가 이미 기자 쓰는 거죠. 하도 한문을 안 쓰니까요. 비슷하나요? 기평가한다. 이미 기자를 쓰는 거예요. 자, 미평가는 사고 발생 시 그때 그곳의 가액 이렇게. 그러니까 사고 발생 당시 그 장소에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손해 난 만큼 하는 금액이 그래서 우리가 사발가라고 그러잖아요. 사발가 원칙이 사발가예요. 딱 예고요 그냥 사발가. 자 기평가는 두 개가 나와 있죠. 미리서 이제 협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미평가 원칙이 있는데 기평가로 왜 갈까요? 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사고가 발생을 하면
피보험자는 많이 받으려고 해, 조금 받으려고 해? 보험자는요, 적게 주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둘이 싸워. 그러다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가, 이제? 법원으로 가, 소송으로 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쳐버리는 거야.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걸지 말고 미리서 금액을 뭐 하자? 정하자. 그것이 뭐예요? 기평가라니까요. 그래서 기평가는 두 개가 나와. 협의해서 정한 거, 협정가액에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 아예 신품가액으로 주어버리는 거예요. 신품가액. 새 물건을 줍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는 이득금지 원칙에 위반하잖아요. 왜? 이익 보면 안 되잖아요. 손에 난 만큼만 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구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되게 보면 이제 승질에 따라서 그런 건데, 협정가액은요 주로 우리 자동차 생각하면 돼요. 자, 보니까 우리 정보지 사랑방인가요? 거기를 한번 봤어. 그 뒤에 중간 넘어가면 자동차란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자동차 가격 쫙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이 금액 매길 때 현미경 들이대서 다 운전도 해보고 세밀히 따져보고 금액 매겨요? 아니면 그냥 몇 년 연식으로 해갖고 쫙 매겨버려요? 자동차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연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랜저 뭐 10년 차면 얼마, 5년 차면 얼마. 그 연식으로 따져보자. 그게 무슨 가액이에요? 협정가액이에요. 감가를 보고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정해버린다고. 그 사는 사람도 그 연식 보고 얼마도 그냥 알고 사는 거고,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 네. 신품가액은 우리 이제 뭐 주로 요즘에 기계가 최첨단을 걷다 보니 1년만 지나면 그 기계가 거의 구형으로 돌아서 버리죠. 한 3년 지나면 부품이 있어 없어? 없어. 그 나사 하나 빠짐으로 인해서 이게 기계 못 써버린다고. 부품이 안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아예 문제가 생기면 새 기계로 주겠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신품가액을 재조달 가액. 조달은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만드는 가액. 다시 새로 만드는 가액을 재조달 가액이라고 그래요. 그게 신품가액이다. 이거는 이제 기계류가 되겠죠. 기계류. 그래서 미평가가 원칙이고, 그래서 다투지 않기 위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평가로 간 거예요. 근데 기평가가 미평가보다 그냥 큰 것이 아니라 현저히 뭐예요? 현저히 다액이에요. 금액이 차이가 엄청 커버린 거죠. 그러면 그때는요 기평가 적용하지 않고 미평가를 적용한다는 게 단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 판례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자 76쪽에 나와 있나요? 자 상품이 몇 배에 올라 버렸어요. 거의 3배 가까이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면 기평가를 뭐 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뭘로 간다? 사발가로 간다. 현재의 초과가 돼버리면, 현재의 다액이면. 그죠? 대부분 판례고요. 그 다음에 자 77쪽에 보면 보험료 체납과 보상액 공제 나와 있죠. 그 말은 되게 보면은 이제 뭐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금은 뭐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사고가 났을 때 뭐 3억 4억 탄다 이 말. 보험금을 타면은 그러면 분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험 기간은 20년, 보험료 납부 기간은 15년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4,500만 원이요. 그럼 보험료 납부 기간 15년인데 지금 10년권 넣었어. 10년 막 지나면서 보험사고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험 금액이 3억이라면 3억 받으면서 아직 덜 받은 보험료 그거는 무시하고 준다. 그거는 빼고 준다. 빼고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얼마 못 받았어요 지금? 4,500에서 10년 거 받고 15년에 4,500 받기로 했는데 지금 10년 거는 받았잖아요. 3,000 받아서 1,500 못 받았죠. 그럼 3억에서 얼마 뺀다고? 1,500 빼고 준다고. 그게 보상액 공제예요.
그 다음에 자 넘기면 자 78페이지 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손해 증가 방지음, 증가가 빠졌어요 거기. 일부러 그렇게 조문에는 나와 있다고. 사실 증가를 넣어줘야 된다고. 자 거기 손해 증가 방지음, 손해 증가 방지 의무. 그러면 이 경우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을 말한 거예요? 보험사고 발생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험사고 발생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험사고가 나고 보험사고가 났어. 그러면 손해액이 커지지 않도록 증가되는 걸 뭐라고? 방지 의무. 그러면 불이 났어. 불이 나면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는 불을 끄려고 노력은 해라 이 말이에요.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든지 부채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을 끄려고 소방하려고 노력은 해라. 실제 금액이 커지고 줄어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방지하려고 증가되는 걸 방지하려고 노력은 해라. 실제 크고 줄고 이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해야 되는 안 하면 뭘로 하는 거예요? 거기 손해방지 경감을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 그 신의성실 원칙상 공익상 요청에 의해서 법 인정하고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손해방지하기 노력하다가 필요비 유익비 들어간 거는 보상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는 지급한다 안 한다? 지급한다. 그렇게 나와 있고, 방지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보험자가 부담한다. 그래야 되겠죠. 불 끄려고 노력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문제로 정리해 보게요. 5회 때 기출문제는 79쪽에 손해방지 의무 등에 관한 상법 규정을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피보험자뿐만이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손해방지 의무를 부담한다. 하자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2번 손해방지 비용과 보상액의 합계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 때에도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부담합니까? 지시한 거든 지시 안 한 거든 상관없이 보험자가 부담합니까? 상관없이 보험자 부담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보면 방지 비용은 선급으로 준다 후급으로 준다? 선급은 없습니다. 항상 후급입니다. 사고 발생 후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유익하였던 유익비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보험자가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는데 틀렸어요. 부담한다. 그 다음에 자 80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보험자 대의. 자 여기 총책 파트에서 여기가 제일 출제 빈도가 높죠. 피보험 다음으로 높아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대의 원칙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대의 원칙이 손해보험의 이득금지 원칙이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갑 A가 나오고요. 자, 갑에 이제 건물로 할게요. 지금 건물이 자 시가가 10억짜리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홀라당 타버렸어요. 전손 분손. 자, 잔존물은 무조건 전손해야 돼요. 잔존물 대위에서는요. 그래서 자 잔존물이 1억이 됐다고 1억. 그럼 봅시다. 사고가 나서 10억 손해 났잖아요. 그러면 갑은 A로부터 얼마 받아요? 10억 받는 거죠. 10억 받는데 이 건물의 잔존물이 얼마예요? 1억이에요. 그러면 갑이 보험금도 10억 받고 잔존물도 갑이 가져가면 갑은 이익 봤어? 손해 봤어? 그럼 손해보험에서 이익 보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그래서 보험자 A가 10억을 줬기 때문에 이 잔존물은 누가 가져간다고? A가 가져간다고. A 소유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이니까 A가 등기해야
가져가는 거예요? 등기 안에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 변화에 의해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A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잔존물 대위가 되려면 딱 요건이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요. 무조건 뭐 해야 돼? 전손해야 돼. 전손. 분손은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건물이 10억짜리잖아요. 10억짜리면 뭐 10분의 8만큼 손해 났어요. 그럼 전손으로 봐요? 분손으로 봐요? 경제적 효용 가치니까 전손으로 봐요. 10분의 8, 10분의 9는 다 전손으로 봐버려요. 또 아니면 뭐 5분의 4, 5분의 3, 4분의 3 다 전손으로 봐요. 예, 이 판단하는 기준은 경제적 무슨 가치? 효용 가치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전손은 인정이 되고 분손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자 보험금도요. 전부를 지급해야 돼요. 이 보험금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아까 손해 방지를 위해서 들어갔던 유익비, 필요비까지 다 줘야 돼요. 어떻든 간에 이 돈은 들어간 돈은 무조건 다 줘야 돼요. 다 안 줬어요. 일부만 줬어요. 그러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부 지급했을 때. 그러니까 전손 전부 지급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효과에서는요. 자, 효과에서는 두 개 나눠져요. 전부 보험하고요. 일부 보험하고요. 그럼 전부 보험은 뭐하고 같아서 전부 보험이요? 보험 가액하고 보험을 일치해서 전부 보험이죠. 이때는 잔존물은 이 잔존물에 대해서 이거는 자 잔존물에 대해서 공동 소유요, 단독 소유요. 잔존물에 대해서 단독 소유. 혼자 다 가져가요. 전부 보험에서는 보험자가, 잔존물에서는 단독 소유. 그러니까 여기 1억 잔존물 누가 다 가져간다고요? A가 다 가져간다고요. 자, 일부 보험에서는요. 일부 보험에서도 전손이 돼야 되고요. 보험금은 보험금 말할 것도 없고 필요비, 유익비까지 다 줬어야 돼. 일부 안 줬다면 안 되는 거예요. 잔존물 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줬어요. 그리고 일부 보험에서는 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해서는 단독 소유, 공동 소유. 공동 소유. 지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지문 풀 때 잔존물 대위에서 일부 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에요. 분손이 됐을 때 안 되는 것이지 일부 보험도 적용된다니까요. 그렇지만 잔존물에 대해서는 공동소유니까 누구하고 공동소유라고? 여기서 누구하고? A하고 가바하고. 그러면 여기가 건물가액 10억이면 보험 금액 얼마나 했다고? 5억을 했다고. 그게 일부 보험이잖아요. 보험 가액은 10억이고 보험 금액 5억이니까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일부 보험이에요. 그러면 여기 1억이라면 얼마? 5대 5로 가는 거 아니요? 둘이 지분이 얼마예요? 5대 5면 2분의 1씩 공동 소유가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이 잔존물에 대해서.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자 청구권 대위예요. 자 청구권 대위는요. 청구권 대위는 어떤 사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하고 A가 나오고요.
갑에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서 갑하고 을하고 뭐 임대차로 할게요. 제일 많은 게 임대차. 그럼 갑은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 건물 소유자니까 임대인. 을은요, 임차인. 임차인이 여기 건물을 뭐 하는 거예요?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거죠. 기간만큼. 그렇죠? 근데 임차인의 잘못으로, 귀책 사유로 고의나 자 과실로,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고의 과실에서 무슨 사유? 귀책 사유로, 실수로, 그러니까 실수로, 이걸 토탈 잡아서 실수라고, 실수로 건물이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건물이 자 10억짜리예요. 그러면 지금 건물 10억 손해 난 거죠. 그러면 A가 갑한테 얼마를 주는 거예요? 10억 보험금을 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그러면 갑은 자 불법행위를 이유로 을한테 얼마의 손해배상? 10억에 대한 손해배상을 뭐 해야 돼요?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갑은 보세요. A로부터 보험금 10억 받고 또 을한테 10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해서 10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익받아서 손해봤어요? 할만하겠죠? 법이 이렇게 놔둬요? 이렇게 안 놔둬요? 안 놔둬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A가 10억을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자 A하고 갑하고 무슨 특약상 일시 없이 법에 의해서 A가 갑을 대위해서 을한테 손해배상 10억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위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권을 뭐 한다고요? 대위한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약정이하고 약간 틀려요. 자, 여기는 전손도 가능하고요. 뭣도 가능해요? 분손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억이 아니라 뭐 5억만 치만 건물이 탔어요. 5억은 남아 있어요. 그럼 5억 지급하고 5억만큼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전손도 되고요. 분손도 돼요. 두 번째로는 저기는 뭐예요? 자, 보험금. 전부 지급해도 되고요. 일부 지급해도 돼요. 이거는 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자, 세 번째. 자, 효과에서는요. 뭐 똑같은데 여기에서는 여기 하나 빠졌다면 하나 더 써준다면 자, 물권 변동 절차 일시 절차 없이 그 말은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일시 없이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들어간 거고 여기도 전부 단독 일부 뭐예요? 공동.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여기는 이제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채권 양도 통지에서 채무자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 채권 양도 통지하게 되면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 근데 이거는 필요 없다 이 말이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청구권 대위는 채권을 이야기하는 거고 잔존물 대위는 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다 되고 여기는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차이만 있다. 자, 그러면 자 80페이지 한번 봐보게요.
그냥 쉬지 말고 일찍 끝내버릴까요? 오전은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자, 봅시다. 그러면 쉬지 말고 일찍 끝낼게요. 자, 80페이지 보면 자, 대의는 일단 두 개죠. 잔존물하고 뭐하고요? 청구권하고. 그러면 잔존물 먼저 들어가게요. 잔존물은 자, 물권인데요. 자, 681조 보면 자, 보험 목적의 전부가 일부가 자, 조문 전부 동그라미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 금액의 자,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라. 그러니까 잔존물에서는 전부예요. 만약에 일부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전부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 권리를 뭐한다?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 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분손이에요? 일부 보험이에요? 일부를 붙였다는 이야기는 일부 보험이잖아요.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이게 비율이니까 단독 소유, 공동 소유. 이게 비율 나오면 공동 소유. 자,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에는 소유자 2명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물건이 하나요. 물건 하나라고 소유자 2명 와요, 못 와요? 자, 일물일권주의니까 물건 하나에는 소유자는 반드시 1명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2명이 왔어? 공동소유면 1명이 왔어? 2명이 왔어? 2명이 왔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일을 갖는 거예요? 지분을 갖는 거예요? 지분을 갖는 거예요. 2명이 왔다는 얘기는 지분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2분의 1씩 가질 수도 있고요. 하나가 뭐 3분의 2면은 3분의 1 이렇게. 그래서 공동소유 나오면 지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조문에서는 전부 보험이라면 단독 소유고 일부 보험이라면 공동 소유고 그렇지만 잔존물에서 분손은 잔존물 대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지. 분손은 잔존물 대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손이어야 되는데 전손인데 전부 보험이거나 일부 보험이어도 그건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전부 보험이면 단독 소유, 일부 보험이면 공동 소유가 되는 거고, 분손 나오면 무조건 안 되는 거고. 보험금도 전부 줘야지 일부 지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딱 등식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요건 보면 동그라미 1번 보험의 목적에 전부 멸실이라는 전부 멸실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 전손. 전손. 그래서 그 3번 같은 경우 보면 자, 예컨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 가액의 4분의 3 또는 5분의 4 이상의 손해가 있으면 뭘로 본다겠어요? 전손으로 본다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효용 문제는 경제적 효용으로 따진다고 그랬어요. 물리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자 81쪽 보면 동그라미 2번 보험 금액 전부 지급 일부 지급 전부 지급이야 돼. 전부 지급. 그래서 자 보험 금액의 전부 지급이란 보험 목적에 발생하는 손해뿐만이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방지 비용 그래서 방지 비용 또는 기타 비용 그러니까 필요비 유익비가 있다면 이것까지 다 주어야 잔존물 대의가 된다. 보험금만 줬다 해서 주어갖고는 잔존물 대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돈 이론이라도 남겨놓으면 안 돼. 다 줘야 돼. 그 다음에 자 디귿번 보면 니은번 그냥 넘고요.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죠. 잔존물 임의로 처분해버리면 보험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자, 이 경우 지급할 보험금에서 잔존물 가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보험 금액을 지급해도 되기는 해요. 그러면 어느 바보가 지금 원래 보험금은 얼마 받아요? 10억 받아요.
근데 이거 안 받고 잔존물을 처분해 버렸어요. 그럼 보험금에서 이거 어찌요? 처분한 거 뺀다 안 뺀다? 뺀다. 그럼 얼마만 준다? 9억만 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목적물 대유 효과 보세요. 자 1번 보면 1번 앞에다가 전부보험이라고 써놔요. 전부보험. 그 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전부보험. 앞에 여백 있죠? 그다 전부보험을 써주시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때 물권 변동의 절차 이시 없이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면 등기 이전 등기 이시 없이 당연히 그 권리가 이전한다. 그리고 옆에다가 단독 소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일부 보험인 경우 옆에다가 공동 소유. 그래서 보험 목적에 전손이 생긴 경우에 일부 보험인 경우에도 잔존물 대위가 인정이 된다. 질문을 많이 물어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일부 보험인지 분손인지 이걸 구별하시라니까. 구별하셔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피보험자와 보험 목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지분에 의해서 잔존물을 공유하게 된다. 공유란 말은 공동 소유를 줄여서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존물을 취득하는 거는 권리일까요? 의무일까요? 권리의 의무예요.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권리예요. 권리지 의무는 아닙니다. 권리예요. 권리. 그래서 실제 우리 그 판례에 의하면 자 자동차 있잖아요. 경유 차량이에요. 갤로퍼. 경유 차량 맞습니까? 연식이 10년이에요. 얼마나 갈까? 자, 후하게서 500만 원 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차가요. 자, 계곡에서요. 불렀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 했어요? 기름 유출이 됐어요. 환경 오염 많이 시켰죠. 그러면 보험자가 자, 이 보험금 줬어요. 그러면 이 자동차는 누구 거예요? 이제 잔존물이니까. 보험자 거예요. 보험자가 이 자동차를 그 아래에서 견인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기름 유출돼가지고 다 오염시켰어요. 다 복구시켜줘야 돼요. 그랬더니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는 얼마인데? 500만 원인데. 거기 치우려고 보니까 얼마 들어가요? 2천만 원. 그러면 보험자는 잔존물 대위 한다 안 한다? 권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안 하겠죠. 그럼 이거는 권리니까 내가 싫으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의무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리로 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럼 또 어떤 사람 물어봐. 그럼 환경오염 치료 누가 했대? 물어봐. 누가 했겠어? 보험자가 해? 피보험자가 해? 자동차 소유자 피보험자가 할 거 아니라고. 그거요. 그래서 잔존물 대위는 권리다 의무다? 권리다. 그러니까 비용이 더 많아버리면 포기해버린다니까요. 보험자가. 왜요? 권리니까 의무니까? 권리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거기 이제 문제 6회 때,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일부 보험에도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잔존물 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있다고 했잖아요. 2번. 잔존물 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 목적이 전부가 멸실돼야 된다. 전부 멸실. 동그라미. 분손이 안 된다 했잖아요. 전손이야 된다. 3번.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 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잔존물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지급받기 전에는 있어. 돈 받기 전에 할 수 있어. 그 대신 그 금액에서 까버린 거예요. 빼고 주는 거예요. 4번.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 이전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고 물권 변동 절차를 마무리한 때입니까?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때입니까? 이거 물권 변동 절차 필요하다 해서 필요치 않다 해서 필요치 않다 해서. 그래서 정리할 게 뭐냐면 아까 보험 목적물 양도였을 때는 피보험자 지위를 승계를 하려면 뭐까지 해야 되고 물권 변동 절차를 마쳐야 되고 잔존물 대위는 절차 맞춰도 안 맞춰도
안 맞춰도 크게 구별하시라고. 이게 이제 잔존물 대의고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의, 청구권 대의죠. 자, 이거는 채권인데, 자, 그 조문 보면 손해가 제3자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러면 제3자는 제3자는요 뭐야? 제3자 여기죠. 임차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임차인을 뜻하는 거고요. 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을 전부는 말할 것도 없고 얼마를 지급해도 일부 동그라미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해가 10억짜리 건물인데 만약에 5억만 났어요. 그러면은 A는 얼마를 주는 거예요? 보험금 5억 주고, 그러면 5억만큼 을한테 뭘 청구하는 거예요? 대의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잔존물 대의에서는 그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부 지급해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일부 지급해도 전부 해도 되고 일부 해도 되고 상관이 없고, 손해 난 만큼은 주는 거니까. 근데 2번을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면 가족의 실수로 인해서 화재가 나가지고 건물이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러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했죠. 그럼 가족이라면 청구권 대의를 한다 못한다. 근데 가족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질러버렸어요. 그럼 한다 못한다. 한다. 그 뒤에 보세요.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뭐로? 고의 동그라미 고의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청구권 대의를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의 보면 1번, 2번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면 목적물 대의와 차이점 그랬다면 차이점. 그래서 청구권 대의는 목적물 대의와 달리 보험 목적이 전부가 멸실되지 않아도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분손도 인정이 된다. 그런 뜻이죠. 뭐 천손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또한 보험 금액은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권 대의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전손, 분손, 전부 지급, 일부 지급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 못한다. 이 말은 청구권 대의를 한다 못한다. 다만 그 손해가 가족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는 그렇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 말은 청구권 대의 한다 못한다. 한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화재보험하고 집합보험 이제 강론인데 여기 이제 손해보험에서 우리 총책 파트는 다 끝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강론 파트에서 화재보험만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되니까 화재보험하고 오늘 했던 거 이제 문제풀이 있잖아요. 우리 예상 문제 요거 전부 쫙 한번 풀고 마지막 시간 되면 모의고사 한번 볼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